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먼저 볼게요.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더 플러스해서 할 수 있고요. 먼저 이렇게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두 원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있는데 바깥쪽에서 접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상황.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들어가서 안쪽에서 접하는 상황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중심이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동심원이 될 수도 있다. 중심 같아서 동심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뭐 이 케이스 아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개.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인데 하나가 이렇게 내부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부에 있다.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두 원이 외접하고 바깥쪽에서 접하고 있는 거죠. 외접하는 상황이고, 세 번째 상황은 지금 현재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죠.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고, 네 번째 상황은 안쪽에서 접하기 때문에 내접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접하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는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는 상황이죠. 내부.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보겠습니다. 다섯 개 보는데, 그럼 외부에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뭘로 볼 거냐면 요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D야, D. 이 D하고 두 반지름의 관계를 볼 겁니다. D하고 R을 볼 건데, 큰 원의 반지름을 내가 R이라 놓고 작은 원을 R'이라 놓으면 작은 원의 반지름을 R'으로 놓잖아요. R'으로 놓게 되면 이 D라는 게 중심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인데, 이 D가 두 반지름의 합보다도 이만큼 더 크죠.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 D가 두 반지름의 합보다 크다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크다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 D 중심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게 D인데, 이 D가 두 반지름의 뭐가 같아요? 합과 같은 거죠. 이게 R이라고 놓고 R' 놓으면 두 반지름을 더하면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두 반지름의 합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반지름의 합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세 번째 상황을 좀 더 보고 가고, 네 번째 상황을 보게 되면 여기 중심이 여기 있을 텐데, 이 중심에서 중심 사이 거리가 중심에서 중심 사이 거리야. 자, 얘는 큰 원의 반지름, 얘는 작은 원의 반지름이 되는데, 이 D가 조금 더 크게 그려볼까요? 조금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중심이 있고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D에 D. 이 D가 자, 반지름 보게 되면 요게 R이고 요게 R'이거든요. R'인데 이 D라는 게 이 R에서 R'을 뺀 것 같죠. 그래서 D가 두 반지름의 차와 같습니다.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돼요. 그 다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기 중심이 큰 원의 반지름이 여기 있고요. 중심이 여기 있고 작은 원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 D가 자, 큰 원의 반지름은 여기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여기거든요.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이만큼 남는데, 이거에다 이거 남는데, 그러면 이 D가 차보다도 작겠죠. 이만큼 작겠죠. 그래서 D가 차보다도 작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 중심과 중심이 있는데 이 D인데, 이 D라는 것은 반지름은 이렇게 그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긋고 이게 R이고요. 이게 R'이 되는 건데, 얘는 이 차와 합 사이가 되는 겁니다. D는 차와 뭐 사이가 된다? 합 사이가 되는 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될 건 뭐냐면, 기준을 잡아야 될 건 이렇게 외접하는 상황이죠. 외접하는 상황. 외접하는 상황이 D가 반지름의 합과 같다는 겁니다. 외접하는 상황은 합과 같은 거야. D가 반지름의 합과 같다는 거고, 이 내접하는 상황 있죠. 중심 사이 거리 D가 뭐와 같다? 차와 같다는 겁니다. 차와 같다는 것을 잡고요.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얘와 얘의 사이이기 때문에 차보다 더 크고 합보다 작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상황은 이 반지름의 합보다도 큰 거죠. D가 합보다 크다. D가 기준인을 잡는 거고, D가 합과 같고, D가 차와 같고, D가 합과 차 사이고, D는 합보다 더 크고, D는 차보다 더 작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차와 합 사이냐를 판단할 때, 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럼 D와 R을 더하게 되면 나머지 한 변 얘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커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D와 R'을 더해도 얘보다 커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얘네들 더해도 얘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R과 R'을 더하면 얘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D는 지금 합보다 작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차보다도 작다가 요거인 거예요. 요거 넘기면 D는 차보다 크다라는 거죠. 차보다 크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크기 관계에 있어서 뭐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차와 합사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언제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자, 적용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먼저 220번에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4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인데, 이게 외접하는 상황에서 양수 a를 구하래요. 자, 외접하는 상황에서 양수 a를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외접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D가 합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D가, 외접하는 상황은 D가 곧 합과 같은 상황이죠. 외접하는 상황은 이 D가 반지름의 합과 같다라고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중심은 1,-3이 되는 거고, 반지름은 2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심 찾아야 되겠죠. 찾아야 되는데, 뭐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럼 요거를 완전제곱식 만들면 x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상수항 넘기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a제곱 더했으니까 여기서 a제곱 더하고, 여기서 1의 제곱 더했으니까 1의 제곱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내가 찾고 싶은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자, 중심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반지름은 a가 되는 겁니다. 이제 a가 양수인지 모를 때는 절대값 a라고 하면 돼요. 반지름은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수니까 그냥 a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썼고, 그럼 d를 구해야 되는데, 이 d라는 것은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예요. 이 d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고? 중심이 얘하고 얘죠. 마이너스, 자, 1,-3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거리를 구하게 되면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아니 얘에서 뺀 거의 제곱, 뺀 거의 제곱이니까 뺀 거의 제곱이면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뺀 거의 제곱하면 4가 되겠습니다. 이 d예요, d. d가 뭐와 같다? d가 반지름의 합과 같다는 겁니다. 두 반지름의 합 a 더하기 2와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면 제곱하면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더하기 4는 5가 되는 거고, 제곱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없애서 요 2a를 이쪽 넘기니까 2a가 되는 거고, 이거 넘기니까 1이 돼서 a는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접하는 상황에서는, 자, 외접하는 상황에서는 뭘 쓴다? d가 합과 같다는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d는 뭐였어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얘는 반지름의 합과 같다를 쓰면 두 상황의 이원과 이원이 이렇게 외접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알았죠? 참고로 아무튼 이렇게 크게 5개를 외워야 되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외워봅시다. 외접과 내접을 기준을 잡고요. 이 D가 외접은 합과 같고요. 내접은 뭡니까? 차와 같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요. 외접과 내접 기준을 잡아요. 그 다음에 외부는 합보다도 큰 거죠. 내부는요. 차보다도 작은 겁니다. D가. 작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요. 당연히 차와 합사이가 되겠죠. 차와 합사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질문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두 원이 만난다. 그러면 외접도 만나는 거고 내접도 만나는 상황이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상황이니까 이 만나는 상황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난다. 그러면 세 가지를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D는 차보다도 크거나 같고 차보다도 크거나 같고 합보다도 작거나 같다. 이 둥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둥어를 넣어주면 되겠죠. 만나는 상황. 만나지 않은 상황은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있고요. 자, 이제 문제 222번으로 적용을 더 해볼게요. 두 원이 있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8인데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2예요. 첫 번째, 만나는 상황 나왔네. 만난다. 자, 만나는 상황은 외접, 내접 두 점이니까 두 점 상황에 둥어만 들어가면 된다겠죠.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D가 차보다도 크고 합보다도 작은데 이제 외접도 쓰고 내접도 쓰면 되겠죠. 이게 만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나는 상황.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2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심은 A,A고요. 반지름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루트 2. 그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나는 상황에서 D를 구해보면 이 D라는 것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A,A와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니까 D라는 것은 루트 A제곱 플러스 A제곱이니까 그러면은 루트 2 절대값 A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봐봐. 2A제곱이잖아. 그럼 루트 2가 되는 거고 제곱근 하나에 제곱이 있을 때는 절대값으로 바꾸는 거 기억나요? 절대값 A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2 절대값 A D. 근데 이 D가 차보다 크고 합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2 절대값 A가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2루트에서 루트를 빼니까 루트 2가 되는 거고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합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로 나누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원점에서 A까지 거리가 1은 넘어가고 3은 넘어가지 않으면 1은 넘어가고 3은 넘어가지 않으면 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가 있고요. 그다음 A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가 있습니다. 자,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그림상에서 보면 되겠죠. 여기가 지금 보면 이 원점이 있는데 이 거리가 1은 넘어가야 돼. 거리가 1인 넘어가야 돼. 1인 점이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는데 1은 넘어가고 3은 넘어가면 안 되겠죠. 3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가 3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있는데 거리가 1은 넘어가고 1은 넘어가고 3이 안 넘어가니까 요 범위하고 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풀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 다른 외부에 있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외부. 자, 외부에 있다라는 것은 T가 합보다도 커야 되겠죠. 합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D가 아까 뭐였죠? 루트 2A였죠. 루트 2A. 루트 2 절대값 A. 루트 2 절대값 A인데 이게 합이 뭐였냐면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절대값 A는 3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원점에서 A까지 거리가 3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A는 3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두 번째 내용으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의 방정식 볼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원과 직선의 방정식. 지나는 원과 직선의 방정식.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의 방정식인데 두 원이 있어요.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이 있겠죠.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어떻게 무수히 많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무수히 많겠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문제인데 이 원은 쌤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 자, 이 원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는 0일 때 자,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를 묶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k 묶고 k 더하기 요 묶어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쪽에서 이런 거 있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한 직선이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있었고 또 다른 직선이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 있었는데 앞에서 보게 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았죠. 무수히 많았는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그럼 어떻게 찾는다겠죠? 묶고 k 더하기 묶고 k 더하기 묶고는 0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원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원의 방정식을 찾을 때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한 원은 묶고 k 더하기 묶고는 0.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특수한 사항으로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냐면 k가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잖아. x제곱하고 y제곱이 사라져. x제곱 y 사라지면 무슨 x 무슨 y 상수는 형태가 이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원의 형태가 아니라 2차가 아니기 때문에 1차이기 때문에 원의 형태가 아니라 직선이 나옵니다. 그 직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인 특수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이 나오는 겁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옵니다. 직선. 이 직선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원의 현이면서 이 원의 현이니까 공통현이고 공통현을 연장했으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가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224번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은 0이고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인데 이게 두 원의 교점과 또 다른 하나가 누구냐면 0,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두 원이 이렇게 있어요. 두 원이 이렇게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라겠죠?
무수히 많은데 그 원 중에 하나 중에 또 다른 점 여기 0,1을 지나는 원은 하나로 결정나는 거죠. 그럼 먼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그 원이 0,1을 지나면 된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끊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거기에다가 그 원이 0,1을 지나면 돼요. 자,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든다고 했냐면 묻고 k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 k 더하기 요거 묶고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겠습니다. 원이 되는데 얘가 0,1을 지나기 때문에 x에다가 0, y에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x에다가 0, y에다 1. 자, 집어넣게 되면 0이고 1, 0이니까 14k 1이고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14k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k는 7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7분의 1이면 요리 들어가 봅시다. 양변에 7을 곱하면 여기는 그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3이 되는 거고, 그럼 7을 곱해야 됩니다. 7을 곱하니까 7x의 제곱 더하기 7y의 제곱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73, 21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둘이 더하니까 8x의 제곱, 그 다음에 8y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2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4x에다가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요. 8을 나눠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겁니다.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와 같이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찾았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 묻고 k가 뭐라고 했죠? k가 마이너스 1이면 된다는 거죠. 자,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원을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고 싶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빼버리면 된다고요. 이 원에서 이 원을 빼버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옵니다. 그거 공통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빼버리면 없어. 빼버리면 없고, 빼버리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 빼니까 마이너스 8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빼니까 뭐가 나와요? 16. 그건 0이 돼서 x는 2라는 직선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묻고 k 더하기 묻고는 0이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원을 뭐 하면 된다? 빼버리면 된다. k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니까 두 원을 빼버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공통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y가 없네요.